이제 한국 와서 보니까 자바 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거의 신입 개발자분들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자바, 코틀린, 스프링을 배워야 하는 게 아닌가, 그쪽밖에 길이 없는 게 아닌가, 한국에서 개발자를 하려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팀원분, 개발자분 모시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채널에서 평소에 개발 얘기 가끔씩 하는데 이제 저 혼자 얘기하는 것보다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좀 더 좋은 말씀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모셔봤습니다. 짧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8년차 개발자고 코드잇에서 3년 이상 일하고 있는 김상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백엔드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좀 얘기 나눠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 최근에 모 스타트업의 이제 CTO님께서 한국에서 자바나 스프링 기반으로 스택을 정하지 않으면 이제 그 회사가 성장하는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다, 성장하는 난이도가 확 올라간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꽤 화제가 됐었던 것 같은데, 저희도 사실 처음 창업할 때는 제가 이제 혼자 프로토타입부터 시작해서 초반 한 몇 년 정도는 개발을 했었고, 그때는 이제 루비 온 레일즈가 한창 인기였기 때문에 루비 온 레일즈로 했었는데, 결국에는 무슨 막 스케일의 이슈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그 채용에 대한 고민 때문에 결국에는 코틀린과 스프링으로 이제 갈아타게 됐는데, CTO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저의 이런 선택들이나 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초반에 이 회사가 그 파이썬으로 시작했다는 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자바 스프링으로 시작하게 되면 애초에 그 구현하는 시간이랑 노력이 파이썬으로 만드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마켓핏을 검증해야 되는 스테이지에 있다면은 빨리 만들어보고 빨리 테스트 해보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자바보다는 파이썬이나 아까 말했던 루비 같은 걸로 먼저 시작을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나라고 저도 생각하는 편이에요. 상원님은 제가 알기로 자바스크립트 노드 기반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아요. 네. 노드.js 타입스크립트 쓰시면은 프론트, 백 두 개 다 한 가지 언어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초반에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혼자서 프로젝트를 만든다고 하면 타입스크립트 공부하시면 그걸로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다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레일즈를 하면서 좋았던 게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 프로토타이핑하기 굉장히 빠르게 이제 진행할 수 있고, 그 당시에는 꽤 많은 회사들에서 여전히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를 거의 한 프로젝트에서 이제 완전 일체형으로 이제 관리하는 회사들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 개발자가 다른 개발자와의 소통 없이 뚝딱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 게 굉장히 좀 편했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나중에는 결국 하나의 리액트 프로젝트와 이제 하나의 그 백엔드 프로젝트를 별도로 이제 분리해야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와 백엔드 개발자를 따로 뽑아서 따로 이제 팀 구성을 하는 게 이제 수월했던 것 같고, 저희가 막 100명, 1000명을 채용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10명 단위로 10명, 20명 이렇게 개발자들을 채용해야 되는 단계가 됐을 때에는 좀 현실적으로 스프링으로 옮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술이라는 게 그냥 무작정 이게 좋으니까 이게 쓰자, 저게 좋으니까 저게 쓰자가 아니라 그 목적에 맞는 기술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자바 스프링을 굉장히 많이 쓰다 보니까 자바 스프링을 쓸 줄 아는 개발자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회사가 커지다 보면 아무래도 채용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좋은 개발자들을 많이 뽑고 싶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다면은 그때는 자바 스프링으로 넘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아까 이제 상황에 따라 맞는 기술 스택이 있고, 초반에는 오히려 장고나 레일즈 같은 걸 쓰는 게 이제 초반에 그 마켓핏을 확인하는, 빠르게 이제 시도를 해봐야 되는 그 시점에는 더 적합한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스프링으로 언젠가 전환을 해야 된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면 결국에 바꿀 거라면 바꾸는 비용을 고려했을 때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토타이핑이 빠른 기술로 시작하는 게 낫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일단 그런 기술을 쓰더라도 어느 정도의 트래픽이나 어느 정도의 스케일은 감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자바 스프링으로 바꿔야 되는 주요한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 이 회사의 규모를 키우는 거에 비해서 개발자 채용의 속도가 더뎌지는 경우가 있으면 그때는 전환을 고려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런 경우가 아니라 회사 스케일도 잘 되면서 개발자들도 잘 뽑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채용을 할 때 저희 스택을 써본 적이 없어도 크게 상관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뭐 이력서와 포트폴리오상 똑똑하고 실제 면접을 봤을 때 기술적인 깊이가 있으면 저희가 쓴 스택은 그냥 와서 배우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와서 배운다는 게 무슨 뭐 6개월, 1년 동안 적응한다는 정도도 아니고 사실 금방 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긴 해요. 저희 회사 관점에서는. 저도 지금 코드잇이 세 번째 회사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회사 모두 제가 회사 입사하고 나서 다 처음 써본 기술들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기술을 알고 있거나 어떤 언어를 알고 있느냐는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 이제 다만 중요한 거는 그 언어나 기술들로 얼마나 이것저것 많이 사용을 해봤냐, 어디까지 활용을 해봤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개발자들이라면 어느 정도 다 공감을 할 텐데 하나의 언어나 하나의 기술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언어나 다른 기술들을 배우는 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떤 언어를 활용을 해서 배워놨든 간에 뭔가 깊게 하나라도 팠다. 웹이라고 한다면 웹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프론트엔드까지 직접 경험해본 개발이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어느 언어나 언어 기술을 사용을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하고, 개발할 때는 결국 기본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사실 뭘 배워도 트렌드 계속 바뀌잖아요. 뭐 지금 뭐 자바 공화국이라고 하지만 10년 뒤에는 아닐 수도 있고, 생각보다 오래 이어져 오긴 했는데 10년 뒤에는 아닐 수도 있고, 갑자기 요 개발 분야보다 다른 개발 분야가 떠서 또 다른 데로 넘어가고 싶을 수도 있고, 어떤 개발 분야로 가든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코어를 기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많이 해보고 그렇게 깊게 파서 좀 연습을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심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뭐 자바, 스프링 뭐 이렇게 많이 뽑고 있으니까 왜 걱정하시는지도 이해가 되고, 그걸 하면 아무튼 더 수월하게 채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제 취향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래도 막 취업이라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결국 취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개발에 재미를 붙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바 스프링 해서 재밌으면 저는 그걸로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발에 취미를 붙인 방식이 프로덕트를 만드는 게 재밌어서 개발에 취미를 붙인 거고, 그게 재밌기 위해서는 좀 빠르게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루비 온 레이즈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고, 뭐 그 당시에 제가 스프링 개발자로 취업을 했었어야 했다면 분명히 누군가가 저의 능력을 알아봐주고 백엔드 개발자로 채용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개발에 재미를 붙여서 개발을 많이 해서 좋은 개발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동의합니다. 개발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 장고로 시작하긴 했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이유가 모든 게 장고 안에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뭘 만들고 싶으면 다 장고 안에 있고, 혹은 내가 이걸 좀 바꿔보고 싶은데 장고 안에 이미 있는 게 아니면 정답 같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 암기 과목 공부하듯이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사실 노드의 익스프레스를 쓰면서 그 개념이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구현을 하고 싶어. 근데 내가 쓰고 있는 익스프레스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능을 구현을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해야 되는가를 찾아보고, 그 내가 직접 끄집어 와서 넣어보고 작동되는지 확인을 하고, 약간 요 성향이 저한테는 되게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구 하나만 잘 써도 어느 정도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스프링 공부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혼자서 만들더라도 뭔가 협업하듯이 회사 들어가서 실제로 일하는 방식을 배우고 싶다면은 스프링이 아니라 다른 언어들로 시작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장고를 처음 공부했을 때 오히려 힘든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도 약간 장고랑 레일즈 같은 거 보면 어떤 관점에서 보면 공부하는 게 더 수월한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적은 노력으로 꽤 괜찮은 결과물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더 쉽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배워야 되는 게 더 많고, 그리고 그런 게 안 주어졌을 때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좀 못 기르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좀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레이지나 장고 같은 걸 하면 틀이 좀 만들어져 있고,
이걸 따라야 베스트 프랙티스다라는 게 굉장히 명확하게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정말 맨 처음에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약간 채워넣기식으로 그냥 따라하기식의 개발이 됐던 것 같은데 좀만 지나니까 뭐가 베스트 프랙티스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잘 익혀졌다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어떻게 느꼈냐면 장고를 공부할 때는 장고에 대한 지식에 대한 공부였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장고를 모르면 내가 뭘 못 만들겠다. 그러니까 계속 장고에만 매달려 있었고 붙들고 있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간략화된 기술들을 쓰면서 뭐가 필요한지 직접 찾아보고 직접 갖다 붙여보고 더 좋은 게 있으면 더 좋은 것도 테스트해보고 이럴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고 지식에 대한 공부가 아니라 진짜 개발 공부가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뭐 상원 형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를 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 회사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뭐 레일즈를 쓴다고 막 뭐 스케일이 커버가 안 된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따로 이제 구조화를 해서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없다고 생각하긴 했고 근데 한때 그거 있었던 거 알죠? 트위터에 루비 온 레일즈 만드신 분이 트위터가 갈아탔잖아요. 트위터가 레일즈로 시작했다가 다른 걸로 갈아탔는데 뭐 고였나 뭐 뭘로 갈아탔는데 그 갈아탄 이유를 쓴 거예요. 막 우리가 스케일이 안 돼가지고 결국 레일즈를 버리고 이제 갈아탔다라고 썼는데 그 루비 온 레일즈 만드신 분이 화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다. 그건 약간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사실 기술마다 선택하는 목적이 있으면 괜찮다고 보거든요. 파이썬은 사실 다른 언어들보다 속도가 느리긴 해요. 이 코드의 실행 속도를 말하는 건데 그런 실행 속도에 민감한 제품을 만든다라고 하면 뭐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 혹은 그 속도가 필요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처럼 분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도 굳이 바꿀 필요는 없이 필요한 부분만 떼어내서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도 처음에 PHP랑 장고 같이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기술들로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고 나니까 진짜 속도가 필요한 부분들만 따로 떼서 다른 기술들이나 이런 걸로 바꿨으니까요. 자, 이제 꽤 얘기를 했는데 정리 한번 해보죠. 일단 두 가지 관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개발자를 준비하는 분들의 관점이 있을 것 같고 뭔가 진짜 프로덕트를 만들고 어쩌면 이게 뭐 스타트업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회사 차원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회사 차원에서는 저는 초기 스타트업은 결국 실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빠르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선택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이미 뭐 스프링에 익숙하면 저는 스프링을 더 빠르게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저는 뭐 장고 같이 좀 프로토타이핑 빠르게 할 수 있는 것도 꽤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뭐 노드도 좋다고 생각하고 개발자를 준비하시는 분들 관점에서는 뭐 아무래도 자바 기반의 기술의 채용이 가장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공부를 하시면 유리한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 개발에 재미를 붙이고 사실 재미가 붙어야 진짜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재미가 붙으면 열심히 진짜 시간을 많이 쓰는데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자바 기반의 기술로 재미를 붙일 수 있다면 저는 뭐 안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내가 만약에 유저에게 빠르게 다가가고 싶고 빠르게 제품을 만들어 보고 싶고 좀 더 간편하게 개발을 하고 싶고 그게 초반에 재미를 붙이는데 중요할 것 같다 하면은 파이썬이라든지 자바스크립트라든지 타입스크립트 뭐 다른 기술들을 쓰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꼭 자바로 시작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의 성향에 맞다고 생각하는 기술 하나 선택하셔서 깊게 공부해 보시면 나중에 필요할 때 새로운 거 배우는 건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일단 시작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바 개발자를 채용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코딩 테스트를 꼭 자바로 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 위에 본인이 쓰고 싶은 언어 선택할 수 있는 네네. 란이 있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단 개발을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너무 어떤 기술에 국한돼서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